젊은 날의 관계는 넓이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싶었고, 더 많은 자리에 초대받고 싶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간관계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무대였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찾아주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썼습니다. 불편한 자리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말도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를 오해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많아도 정작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웃는 사람은 많아도 함께 침묵해도 편안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오래가는 인연 하나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나를 키우려 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 합니다. 감정도 체력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이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소모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쉬어가는 만남을 택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억지로 웃기보다 적막해도 편안한 자리를 고릅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명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싶은지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람을 잃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워질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끊어진 연락을 다시 이어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날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앉아 있어도 내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모든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참고 넘겼을 말에도 이제는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지만 남는 사람은 더 분명해집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오래 보지 않아도 마음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애써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를 택합니다. 얕게 흩어지는 대신 천천히 스며듭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사람 곁에 머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입니다. 소중한 것을 남기기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마음의 거리를 재보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 먼저 마음의 거리를 재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잡히면 설레는 마음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편안할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괜히 기운이 빠지지는 않을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넓혔습니다. 낯선 만남이 기회였고, 새로운 인연이 곧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해도 조금 맞지 않아도 참고 어울렸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부딪히고 확장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넓히기보다 소모시킵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게 하고 이미 지난 대화를 떠올리며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관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차갑게 선을 긋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곁으로 한 발 다가가고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한 발 물러섭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을 오래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단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고 긴 설명이 없어도 통합니다. 예전처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분명합니다. 사람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까요?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없는 주말이 괜히 허전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잠시라도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쯤 아무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로를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도 우리는 충분히 부딪히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기쁨도 얻었고 서운함도 겪었고 때로는 깊이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알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오늘 내가 편안한지, 내가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균형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과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조화를 이룹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누군가를 만날 힘도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을 멀리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호흡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친구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오래 본 사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배신당한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면 그것이 꼭 나를 가볍게 여겨서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과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크기를 줄입니다.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실망해도 오래 붙들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덜어내면 관계는 의외로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보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라진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남는 것은 고요함일 것입니다. 젊은 날의 관계는 늘 분주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했고, 서운함이 쌓이면 설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표정에 마음이 오르내렸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설명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고 굳이 이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맞고 틀림을 가리기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모든 말을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 결과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씨름했을 일들을 이제는 흘려보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함이 들어옵니다. 이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 선택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담백하게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점 소박해집니다. 대신 진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고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합니다.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해진 관계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의 변화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곁에 서 있고 싶을까요? 삶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그때 내 곁에는 누가 서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몇 안 되는 얼굴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임에서 빠지면 아쉬웠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오래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향해 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하나로 충분한 사이, 오랜 침묵 끝에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기쁜 날보다 힘든 날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런 관계가 남습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줍니다. 해결해주지 못해도 들어주고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도 함께 고민해줍니다. 말보다 태도가, 조언보다 눈빛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결을 보게 됩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른 사람을 찾게 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분명합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와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떤 인연은 끝까지 붙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놓게 될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인연은 끝까지 붙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놓게 됩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하는 아주 작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선택할 때 조건을 보았습니다. 능력, 배경, 도움이 될 가능성, 혹은 사회적 연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기준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대신 감정의 온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괜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스스로 느껴보게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시간, 약점을 보였을 때 흠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자꾸만 나를 증명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방어해야 하는 관계는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직감에 솔직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결을 남기는지, 만난 뒤에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무거워지는지 분명히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의리나 체면 때문에 이어갔을 관계도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인간관계는 숫자는 적지만 밀도가 깊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해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걸러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받기보다 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걸러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날의 관계는 교환에 가까웠습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를 나누고 필요에 의해 이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진심은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이 섞여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익을 따지고 나에게 이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계산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건을 넘어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라서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크고 화려한 도움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마음을 나누는 데서 깊어집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굳이 조언하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서운함이 생겼다면 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비교가 사라지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소유에서 동행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잠시 함께 걷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한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렇게 변화한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멀어질까봐 불안했고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때로는 서운함을 억지로 삼키며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곧 나의 안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춥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서로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놓는 법을 배웁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곁에 있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멀어질 때는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 예전 같으면 끝이라고 여겼을 거리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지만 그 안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함께 걷는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씁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붙드는 힘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여유에서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몇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이 생각의 길 위에서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얼굴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몇 사람이 당신의 삶을 충분히 빛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